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잠에 좀 문제가 있으셨고, 어깨 무릎 통증,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도 있으셨고,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채소를 먹는데도 오히려 그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인의의 류호성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제 며칠 전에 입춘이었는데, 어제였나? 입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춥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분은 이제 또 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나이가 동갑이시네요. 40대 중반 환자분이신데, 한 분은 이제 당뇨 환자분이시고, 한 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원인은 가장 흔한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오신 분이죠. 그럼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벌써 저희 병원 다니신 지가 5년째 되셨습니다. 5년째 다니고 계신데,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새로운 다이어트법이라고 해서 당뇨도 고칠 수가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 유행하는 다이어트라고 해서 5년씩이나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 최근 며칠 전에 저희 외래를 오셨는데, 그때도 이제 저탄고지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을 재봤더니 한 0.7 정도로, 뭐 많이 높은 수치는 아닌데 꾸준하게 밥은 안 드시고 주로 이제 그런 채소하고 그런 고기나 생선이 됐든 두부가 됐든 이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표로 하는 것도 병원에서 해방되는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실 때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 여전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채식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드시다 보면 간혹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생채소를 드실 때, 그러니까 샐러드나 이런 것들 드실 때마다 조금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1월 달에 그 당화혈색소를 측정해 봤는데 5.7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보통 5.6 이 정도로 조절되셨는데 5.7을 조금 뭐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5.7로 조절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고 그럴 때마다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가 그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채소를 먹는데도 오히려 그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가 이제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이 저명한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흉부외과 의사세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이런 채소의 이 렉틴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하는 어떤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책에서 주장하는 그런 렉틴에 대한 얘기가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이 진료실에서 보면은 거기 부합하는 그런 증상들이나 아니면 환자들의 어려움을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100%를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식습관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좀 봐야 되겠죠. 보면은 이분이 이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얘기하셨던 게, 일단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처음 오셨을 때가 LDL이 그때가 의외로 생각보다 높진 않았네요. 한 153 정도. 이건 LDL이 나라에서 이제
네 가지 콜레스테롤 관련 지표 네 가지 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에서 하나를 이제 이 계산식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15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LDL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몰 댄스 LDL이라 그래서 좀 더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그런 LDL이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봤는데 그건 또 패턴 A로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은 그때는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탄수 지중해식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식이섬유를 좀 더 많이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 해드렸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절하면서 뭐 138, 162, 152, 144, 150, 뭐 이렇게 107, 뭐 그 다음에 또 어쩔 때 보니까 171 또 이렇게 유지하시다가 최근에 1월 달에는 한 140 정도. 여전히 좀 당뇨 환자분 치고는 좀 높죠. 당뇨 환자분은 한 100 정도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스타틴 그 콜레스테롤 약을 쓰지 않고 이제 오메가3를 복용하시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잠에 좀 문제가 있으셨고, 어깨 무릎 통증,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도 있으셨고, 어지러움이 간혹 있으시다 그러셨었네요. 벌써 이게 5년째 되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면은 이렇게 차트를 리뷰해보지 않으면 이분이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종아리나 손, 눈 주변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붓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맥류가 뭐 심하진 않지만 약한 정맥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좀 시리다. 가끔 이제 설사나 가스참이나 변비가 있다. 소화불량이 있으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탄고지를 한창 열심히 할 때 하다 보니까 처음 내원하셨을 때 탈모가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탈모가 있고, 그리고 좀 피곤하다. 두통이 있다. 그 다음에 피부 홍방구진. 보통 우리가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뭐 피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5년 가까이 됐을 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은 거의 다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떤 문제인가라고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깨, 무릎 통증이 있고,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아침에 주로 일어나면 손이나 눈 주변이 붓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맥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떤, 우리 혈관토를 유지하고 그런 그 혈류 수단을 유지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제 증상만 들으면 요즘에는 이분은 척추가 안 좋겠구나,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분은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분 척추에 문제가 있어요. 척추가 불균형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한창 프롤로하고 도수치료를 병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차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롤로를 한 10회 정도 하고 나서는 이런 증상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어지럽지도 않고 지금은 잠도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생채소 드실 때 이제 소화불량 증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로 드시고 있는 음식의 사진을 좀 보자, 좀 찍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잘 바꾸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보니까 이런 좋은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앱이. 그래서 앱에서 이제 음식 사진을 쉽게 이제 자기 식사 때마다 촬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앱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지금 렉틴 얘기를 왜 아까 잠깐 꺼냈냐면은 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렉틴 주의해야 될 그런 씨가 있는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보고, 그런 렉틴이 많이 있을 만한 음식을, 채소를 좀 빼보자.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면은 채소에 이제 셀룰로스가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셀룰라제라고 해서 이제 셀룰로스를 좀 소화시키는 데 도움되는 소화제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가 안 좋으면은 위산분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식초를 좀 드실 수도 있고, 식사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포드맵 다이어트를 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를 좀 많이 만들게 하는 것들은 좀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분 검사 결과에 보면, 혈액 검사 소견 중에 중금속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비소가 36.5 정도 되니까 일반 한 8.2 정도 기준에 하면 아주 높죠. 근데 최근에 그 1월달 검사를 보니까 5점대로 아주 정상 레벨로 아주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나 이런 것들, 이분은 임신성 당뇨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뇨를 유발하는 인자 중에 우리가 그 비만이나 어떤 그런 그 식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유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새롭게 부각되는 중금속이나 환경독소도 당뇨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디톡스가 되면서 떨어지고 당도 좀 조절이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식후혈당보다는 공복혈당이 상당히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점점 좋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